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J.B. Pritzker 거버너 당선자가 앞으로 일리노이주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책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J.B.와 브루스 라너 두 사람 모두 억만장자고 또 정치 무경험자들입니다. 그리고 선거비를 1억 달러 넘게 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제 정책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Income tax, minimum wage, healthcare, organized labor, development 모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른 점은 주의회와의 관계입니다. 라우너는 주의회와 줄곧 대결 관계에 있었고 프리츠커는 주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라우너의 말대로 거버너와 의회가 한 통속이 돼서 부패가 더 가중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반대로 정치권이 단합됐기 때문에 주 예산의 장기간 교착 상태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거버너가 들어서면서 일리노이주의 경제가 좀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항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컴 텍스입니다. 전임자는 이제 플랫 텍스를 주장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JB는 소위 graduated tax, 누진세, 고소득자는 고세율을 내고 저소득자는 저세율로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JB는 저소득, 고소득자 사이에 세율의 차이를 두어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결국 공정과세가 될 것이고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전임자는 기업이나 부자가 부담을 많이 느껴서 이들이 일리노이를 떠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 주는 플랫 텍스, 전국에서 8개 주 중에 하나입니다. 인컴 텍스 레이트는 지금 4.95%고 JB의 생각은 최고 세율자와 최저 세율자 사이에 약 3% 정도의 세율 차이만 둔다면은 고소득과 저소득 사이에 큰 괴리 없이 세정이 잘 관리될 수 있고 또 부족한 세수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제로 가려면은 주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헌법상으로 지금 플랫 텍스를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제 이걸 바꾼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2020년까지 기다려서 그때 투표해서 주민 발의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하다고 하면은 개헌이 되고 세제 개혁이 가능합니다. JB는 전에 임시 해결책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헌법 개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현행 세제 안에서 중저소득층의 감세폭을 좀 넓히고 기타 세금을 인상하자, 일시적으로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주에 이것은 하지 않겠다 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하면은 증세, 불리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누진세에 대한 비난적인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누진세를 쓰면은 기업이라든가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들이 일리노이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걱정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니멈 웨이지입니다. 최저임금제인데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는 경제 정책입니다. 임금을 올리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칫 고용이 줄 수 있다, 그런 주장이고, 또 여기에 반해서 최저 생계비는 일단 보장을 해야 한다. 현재 임금 수준은 모든 근로자들을 극빈자로 몰아가는 수준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프리츠커의 생각은 미니멈 웨이지를 시간당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작년에 주의회가 현행 1시간 8달러 25센트를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자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우너가 이것을 비토를 했는데 그의 생각은 임금 인상이 결국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근로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만일 프리스커의 생각대로 일리노이 주의 최저임금이 1시간당 15달러로 인상이 되면 약 230만 명이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University of Chicago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릴 경우에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전체의 3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수계 경제학들은 여전히 15달러 인상은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근로자 혜택을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의 미니멈 웨이지는 현재 1시간당 12달러, 내년에는 1시간당 13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연방 미니멈 웨이지는 지금 현재로는 시간당 7달러 25센트, 만일 이 임금을 받게 되면 받는 즉시 그 해당 근로자들은 극빈층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세 번째, 헬스케어입니다. J.B. 프리스커는 그동안 전 일리노이 주민이 주 정부의 스테이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살 수 있게 하자,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연방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스테이트의 오바마 케어 익스체인지 인슈런스를 살 경우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닥터 또는 하스피탈의 불참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가 지불하는 닥터와 병원비는 일반 보험사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메디케이드로 전환할 경우에 닥터와 병원은 수입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얼마나 할 것이냐, 디덕터블을 얼마나 할 것이냐,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Organized Labor, 노조 문제입니다. 라우너는 노조의 단체 협상권을 제약하자, 유니언이 예산 낭비의 원인이다, 그런 주장을 줄곧 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스커는 노사정이 합하자 하면서 선거 시에 노조의 지지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노조가 모든 걸 망친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는 카딜러에 절대로 안 간다. 또 컨벤션도 노조가 있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쪽 의견도 있습니다. 근로자, 즉 피고용자의 권리도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상이한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브루스라는 정부의 발주 사업이라든가 계약에도 꼭 노조에게 준다는 의무사항을 없애자,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도 박탈해야 한다. 또 일반 공무원의 노조 회원비 지출도 자유화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거버너는 노사정의 협조를 항상 강조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라든가 투자를 강화해서 근로자의 혜택을 유지하자 하는 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JB는 개발 사업이라든가 다운타운 부근에 있는 그 사우스 루프 지역의 62에이커나 되는 빈터의 개발 사업 등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 플러스 사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활성화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주 예산조차 변변히 통과되지 못했던 주 정부가 좀 제대로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일리노이 주의 해묵은 경제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이 될 것인지 많은 시선이 지금 프리스커에게 쏠려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1월 14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주민 수만 200명 이상으로 집계돼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단일 산불로는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입니다. 뷰트 카운티 주민 5만 2천여 명은 여전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여사의 요청에 따라 미라 미카르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경질됐습니다. 어제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리카르델 부보좌관은 더는 백악관의 영예를 지닐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제2부속실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리카르델 부보좌관이 지난달 멜라니아 여사의 아프리카 순방 당시 다른 직원과 수차례 갈등을 일으켜 경질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카르델 부보좌관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도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주에서 중간선거 결과 일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재검표를 둘러싼 민주공화당 간 신경전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빌 낸슨 상원 의원은 어제 연방법원에 플로리다 주 전체 67개 카운티의 상원선거 재검표 마감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선거감독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오늘 오후 3시까지 전자재검표를 마쳐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넬슨 의원과 민주당은 전자검표 대신 사람들이 직접 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공화당 소속 릭 스캇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재검표 문제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스캇 주지사 측은 슈머 대표의 요구를 즉각 거절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소수당으로 밀려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로 케빈 메카시 의원이 선출될 전망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메카시는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의 은퇴 선언 이후 촉발됐던 권력 투쟁에서 승기를 잡고 하원 공화당 내 1인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메카시는 오늘 오후 하원 공화당 의원 비밀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셸 오바마의 회고록 출간이 시카고 지역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북사인회가 열린 우들론 애비뉴의 서점에서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긴 줄이 이어졌으며 저녁 유나이티드 센터 행사에도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녀는 어제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8년간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이임하는 날은 30분 동안이나 울었었다고 수라했습니다. 그녀는 10개 도시에서 북사인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대학 입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의 금년 합격자가 응시자의 7-8%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이 대학에는 금년에 약 4,300명이 응시했는데 2006년도 합격률은 응시자의 32%였습니다. 에반스톤 극장에서 영화 상영 중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쳐 관객들이 큰 혼란을 빚었었습니다. 이 극장에서는 월요일 오후 노바리스 4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상영 중이었는데 극장 측의 총기 위협 신고로 무장 경찰들이 극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관객들의 몸수색을 실시했으나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극장 직원들은 한 관객으로부터 2명의 총기 보유자가 극장 안으로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는 가운데 아침과 밤 기온은 20도대를 유지하면서 추운 날씨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이고 35도, 밤 최저 27도. 내일은 흐리고 오후 한때 약한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이고 37도, 밤 최저 29도. 금요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맑아지겠고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약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이고 40도, 밤 최저 31도. 토요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5도입니다.